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시황을 하루 빼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제 시황을 늦게나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원인이라고 그럴까, 또 그런 것들 종목별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까 그럽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어제 시장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거래소가 마이너스 0.79%, 2570포인트입니다. 2600이 무너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5%, 901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가 유지는 되기는 했지만 코스닥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양시장 모두 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투매의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죠. 초전조체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그쪽이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쪽 그 테마주들이 조금 반등해주는 이 정도가 어제 겨우 좀 오른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어제 거래대금 이렇게 보면은요.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9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조가 무너진 거는 아마 한두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많게는 36조까지 이렇게 갔던 거래대금인데요. 오늘 9조 9천억이니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10조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규모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코스닥도 10조에서 한 26조까지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보였던 걸 비교했을 때 지금 거래대금은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로만 보면 아직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단언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그 구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러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프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추세선 이렇게 항상 그려드리는데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 추세 하단에서는 반등을 해줬죠. 근데 지금 이 추세 하단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추세 하단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그때쯤이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추세선 바닥에 여기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이렇게 딱 그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미끄러지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세 바닥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20일 이동평균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21선은 이렇게 이미 무너졌고요.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선인데 이것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 시장을 낙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추세 지지선은 지금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무너지면서 모습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래도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 같아요. 아직은요. 이번 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봉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지금 어제 오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하락세가 아주 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가 무렵에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끝나졌죠. 그렇지만 전체 흐름이 이 그 각도로 봤을 때요. 이 정도 각도로 장이 밀린다는 것은 약간 투매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보고 던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추세선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 하단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지지선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는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거래소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요 20일 이동평균선 생명선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그만큼 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거래소하고는 조금 달리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이게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요 선에서는 코스닥은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에는 애매하고 좀 빠르기는 하지만 느낌으로는 썩 좋지가 않다. 이번 주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분봉 이렇습니다. 코스닥 분봉도 그제부터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해서 어제 오전장까지 이렇게 밀리다가 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모양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요. 개인들만 어제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 4,200억, 코스닥에서 1,900억, 그러니까 6천억 넘게 개인들이 매수했죠. 꽤 많은 수량입니다. 최근 거래 대금 비교했을 때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2,500억 정도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한 4천억 정도 매도 우위했는데요. 기관은 그동안에 거의 이렇게 사지를 않고 쭉 이렇게 매도 우위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요. 기관들, 외인들 그 매도 지금 추세가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약세를 이렇게 이끄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관이거든요.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온 건데 며칠을 빼놓고는 매일 6천억, 3천억, 4천억, 어제는 3천억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죠. 매일 한 500억에서 1,000억, 2천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들 이렇게 사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거래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5천억, 4천억, 어제도 4천억. 외국인들은요,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게 사실은 외국인들인데, 근 한 달 동안 한 2대1 규모로 매도가 많습니다. 빨간색이 어쩌다 하나씩 있고, 파란색이 많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다가 최근에 이렇게 매도로 돌아선 게 전체 시장을 이렇게 좀 약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그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인들은 팔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 한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급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인데요. 예탁금이 최근에 이렇게 한 3, 4조 정도 늘어나다가 요 끝에 그래프 보이시죠? 며칠 동안 이렇게 예탁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조 2천억인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예탁금이라는 거는 후행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늦게 돈들이 지금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그 현금성 자산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예탁금이 늘어나야 그나마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예탁금 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개인들이 그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금은요. 반면에 이 20조 3,400억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3달 동안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수급에서 어찌 보면 플러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대출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손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렇게 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신용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급매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빠지는 장에서는 신용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지 않다. 특히 이제 미수금도 이렇게 4,910억인데요. 요 며칠은 이렇게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죠. 줄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5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요게 그 아침 시작할 때 매물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미수가 이렇게 많은 시장도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치명적이다. 대단히 좋지 않다. 아침에 시작할 때 동시효과의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시장을 좋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이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야 수급에서 조금 모양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이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요. 연초 대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F도 이렇게 좀 줄고 있죠. MMF가 절대 금액으로는 지금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요. 법인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성 자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자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MMF가 많이 늘어나다가 며칠 이렇게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가요 어제 0.07%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급등하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게 긴가민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렇습니다. 1% 올라줬는데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60일선에서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나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S&P 500 0.58% 비슷하죠. 나스닥하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 분위기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2.8% 올라줬는데요.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지다가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니케이 어제 플러스 0.6% 모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일본 시장이요. 대만 플러스 0.7% 대만이 이제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흐름 이렇게 타고 있다가 많이 빠졌죠. 그랬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플러스 0.46 프랑스 플러스 0.12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강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4% 모양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딱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93 그래서 홍콩 지수도 모양이 좋지가 않다. 아마 뉴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그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여기가 이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고요. 중국 시장도 아마 그 이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그 개발 규모가요. 헝다그룹의 한 4배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비구이 위안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이자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을 갚지를 못해서 디폴트 얘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손실이 10조가 났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큰 나라이긴 하지만 손실이 10조가 난 거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나서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중시에는 중국 시장에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도 이쪽 영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그래프만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애플이 이렇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모양이 좋지 않죠. 테슬라 비슷합니다. 알파벳 A, 구글이죠. 구글은 그런 대로 또 그래프가 괜찮고요.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이 그래도 실적이 좀 그중에는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가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7% 올라줬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한 22%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유는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한 달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요. 어제 이렇게 7%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 AI 관련주들이 이 엔비디아나 AMD 이쪽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시장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이쪽 관련해서 AI 종목들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CS 윈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요거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근데 실적도 좋고 또 각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아주 높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매수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던 종목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단숨에 한 30%가 빠졌는데요. 아마 이유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제 이제 CS 윈드를 수급을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CS 윈드가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CS 윈드를 그만큼 좋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잔고가 한 76만 주 정도 되니까요. 6만 원짜리가 70만 주가 넘기 때문에 꽤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아주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그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렇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 경우에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굉장히 그 매물 부담을 갖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개인들 이익 실현 매물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이렇게 많이 쏠린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이런 걸 보거든요. 외국인들도 보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저렇게 대출을 받아서 많이 들어간 종목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그러면 CS인드가 이렇게 급락한 원인이 다른 데서는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근데 수급 면에서 하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으로는 개인들이 워낙 이 종목을 좋게 봤기 때문에 신용으로들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조금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제 공매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매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신용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급에서 탄력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조금 물량을 좀 털어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 아마 지금 국면이 또 이렇게 많이 낮은 가격으로도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버텨내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앞에 저점 지금 부고는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 정도면 기관이나 외인들도 여기서까지 매도를 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파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CS 윈드 신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JYP 엔터,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도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얘기가 많이 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기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기주일수록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JYP도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8% 이렇게 많이 빠져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것도 이렇게 신용을 보니까요. 신용을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CS 윈드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주가는 어제 이렇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JYP도 지금 실적 면에서 실적이 워낙 좋기는 하지만 기대치에는 다소 좀 못 미쳤다. 2분기 실적이요. 훨씬 더 좋을 걸로 알았는데 그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수급에서 개인들 그 신용이 많이 쏠린 것들이 지금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53만 주, 기관이 2만 주. 그러니까 보시면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좀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JYP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개인들 신용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또 비슷한 최근에 가장 핫한 인기주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주식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이렇게 좀 주춤한데요.
에코프로 이쪽 그 세력들이 포스코 홀딩스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요. 근데 최근 그 추이를 보면 예전에 에코프로 초기 국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승 초기 국면하고 공매도는 늘어나면서 또 신용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종목일수록 신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최근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그 추이가 그대로 유지가 약간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잔고가 한 160만 주 되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신용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신용이 지금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 CS 윈드, 또 JYP 이런 것들 인기 주식 위주로 이렇게 신용들이 개인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기는 있지만 수급 면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추가로 이렇게 매수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종목들이 다들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조금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게 좋기는 하지만 CS 윈디가 아주 대표적이죠. 구색을 다 갖춘 주식이긴 하지만 수급에서 개인들의 가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가수요가 집중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에서는 강하게 매수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조금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어제 이제 SPG는 여전히 좋았죠. SPG가 여전히 좋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 올라줬는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기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신용으로 이렇게 보면요. 신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량이 한 70만 주 되는데 13만 원짜리니까 코스닥 종목치고는 아마 신용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종목 아닌가. 절대 금액보다는 이렇게 추이가 신용으로들 많이 산다 이런 얘기죠. 신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서 조금 허약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SPG 같은 경우는 신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SPG는 제가 이렇게 단골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참고로 SPG도 이렇게 신용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까만 선이 신용입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신용이 늘지를 않고 있죠. 예전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보면 신용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용이 별로 이렇게 늘지 않고 있다. 수급에서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보다 SPG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하방 경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기주의인데 최근 여러 가지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인기주의일수록 신용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급에서 급매물 또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매물화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어제 로봇스타 같은 것도 어제 플러스가 이렇게 약간 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LG전자가 대주주 한 33% 지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적도 약간 플러스가 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 산업용 로봇이죠. 근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0% 참여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근데 로봇스타는 상대적으로 LG전자가 33% 일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살짝 이제 방향을 살짝 틀었죠. 근데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돼 있다. 이래서 이렇게 같이 좀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입니다. 아마 이 주식들 매매를 좀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대부분 아마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다 가짜다 얘기들이 많지만 주가로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허황된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리가 없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은 가장 정직한 분야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약간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도 완전히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자기 돈의 한 5%나 10% 정도는 한번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백두산 그 생수 수입한다고 그래야죠. 한 20년 됐습니다. 그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단숨에 한 10배가 올랐었습니다. 백두산 물이라고 그래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이제 수입된다고 그래서 10배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또 그 뒤로 아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업인지. 매연 저감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매연 저감 장치를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한 10배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또 인정을 하고 10배가 단숨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고 같이 한 5%나 10% 정도는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볼 필요는 있다.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고 사는 세력들은 나름대로 어떤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부간 판단하기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시장 논리로 봤을 때 그래도 한 5%나 10%는 하나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단타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여행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 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 시장의 특성, 특히 증권시장이라는 것이요. 꿈을 먹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인간의 심리 그 관성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그 쏠림 현상들이 쉽게 이렇게 멈추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도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라고 그러면요. 예전에 카카오도 그랬고 뭐 바이오 쪽도 그랬고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도 그랬고 보통 주도주는 기간이 한 1, 2년 갑니다. 주가 상승률은 2배에서 한 10배 정도 갑니다. 예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들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렇게 길게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1, 2년 정도 기간 주가는 한 2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제 주도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전체로는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별로 긍정적인 지표들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주식들, 그게 이제 중국 여행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요게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큰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만약에 여기서 불이 붙는다고 그러면 좀 기간으로 봤을 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이제 돌발 악재가 나와서 중국 관광객이 다시 이렇게 끊긴다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보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기만 한다고 그러면 더구나 요게 카지노 업계든 면세점 업계든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면요. 그때쯤이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도 시장 논리로 보면 지금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안 들어갔지만 주가는 저렇게 아주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좀 재미있을 수 있다. 그런 종목들도 전혀 이렇게 무관심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어제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시장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